아무리 그 신문 절별을 했다 그래도 좀 그 자신이 스스로 출입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요,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 위주로 뭐 어른들을 강요하고 신랑이 신부를 얻고 뭐 하든고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이게 요새 결혼식 풍 그냥 번개치기로 막 결혼식을 하고 또 다음 사람들 피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이야 뭐 다양한 음주법이 있겠지만 그 한번 보시면 정말 술 한잔 먹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한 3, 40분 정도 해야 겨우 한 잔 마실 정도로 그게 굉장히 자제했다는 거고 돈도 적게 들지 않습니까? 돈은 돈 선물도 받고 그러죠. 돈은 그 한국에서 전통원리 기구가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그건 뭐 체면 치레로 뭐 줄이라든지 그 욱박시라든지 이런 분을 조금 주고 가지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그 가격 진주평론 진주자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을사년 새해 첫 손님을 모셨습니다. 전 진주향교 정교님을 역임을 하셨고 현재 진주 노인대학 학장님이신 심동섭 학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다, 그지? 예. 뭐 일단 을사년 새해가 밝은데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새해가 밝았는데 정말 작년에는 너무 그 시국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그 마음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또 그리고 또 연말에 그 비행기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 지금 많은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어려운 시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새해가 밝았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지나면 뭐 언젠가는 밝은 세상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시민들 건강하시고 새해에 더욱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갑진년 한 해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일이 좀 많기는 했는데 아이고 뭐 비상계엄하고 제주항공 또 비행기 참사하고 굉장히 좀 어수선한 그런 또 연말 전국이 됐었고 뭐 그래도 또 을사년은 또 새로운 또 마음가짐으로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라고 봅니다. 예, 저는 학장님보다는 뭐 정교어른이라고 제가 부르는 게 훨씬 입에 익어가지고 요즘에 어찌 지내십니까? 요즘 그 노인회에 좀 관여하고 있고 노인회 문제에 그 이번에 그 새로운 노인회장이 바뀌면서 저를 갖다가 그 수석 부회장으로 또 임명을 했고 또 노인대학 학장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 문제, 노인대학 문제 또 틈나는 대로 학교에서 그 분양을 한다든지 뭐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굉장히 바쁜 편이에요. 바쁘시네. 예. 우리 진주 평년에도 그 백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 너무 바쁘셔가지고 참 일주일에 얼굴 뵙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그 요즘 향교는 자주 나가십니까? 향교는 행사가 있으면 나가고 초하루 보름 그 분양 때 이제 늘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 뭐 향교에서 졸업식이나 또는 뭐 문화유적 답사 또는 때로는 그 중고등학생들 그 인성교육 이때도 강의를 가끔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다가 올해 그 고등학교 세 군데 그래 했습니다. 그 진주 향교 그러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 나오신 김에 그냥 우리 향교 소개도 좀 해주시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향교라고 하는 것이 요즘 그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하다 그럴까. 우리 향교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 향교 건물을 보고 네. 저 절이 무슨 절이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 많죠. 아직까지. 그러는데 그 향교라고 하는 것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교육기관이었죠. 예. 옛날에 그 지금의 초등학교 과정은 각 그 마을 단위, 조그마한 소단위 마을 단위에서 그 옛날 훈장들이 글을 좀 이런 훈장들이 동네 학동들을 모아놓고 기초적인 학문, 뭐 천자문이나 뭐 하늘천, 따지 이런 거 또는 명심보감 이런 것을 가르치다가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천자문도 해독을 하고 명심보감도 이루고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이 되면 그 선생님이 좀 더 높은 데로 공부를 하러 가라 이렇게 하지요. 그래 가면 그 오는 것이 향교인데 향교나 서원 그렇죠. 근데 향교는 중앙정부에서 나라에서 교수를 파견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공부를 하는 그 지금으로 지금 중고등학교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서원은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사립이지 보면. 그래 향교는 교육기관으로 출범을 했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건국하면서 그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그 나라가 전환을 하면서 그 문묘를 창건해 가지고 저 위에 문묘를 그때 1398년인데 문묘를 창건해 가지고 공자를 비롯한 중국의 성인 또 우리나라 대학 유학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위에는 제사를 모시는 기능을 수행하고 아래는 학교 기능, 공부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면 되죠. 지금으로 치면 중고등학교죠. 보면. 그렇죠. 그러면 향교 제일 위에 있는 게 이름이 대성전이라 하고 문묘라고 하기도 하는데 처음에 우리 진주 향교 같은 경우에는 그 창건이 된 게 고려 성종 6년 987년에 창건이 돼 가지고 그 교육을 하다가 진주의 선비들의 자제를 교육을 하다가 그것이 1011년이 돼 가지고 이름은 사교당이라 바꿨죠. 사교당. 사교 크게 네 가지를 가르친다 해 가지고 문행충신. 근데 문이라고는 그 선비 자제들이 학문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올바른 행동 그리고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각자의 직분에 충실히 하는 것,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건 신이 내가 한 말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고 신이 이걸 갖다 진주황교에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했지요. 그럼 진주황교 사교당에 있는 황교는 전국에 지금 황교가 234개가 있습니다만은 진주황교밖에 없지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주황교에서는 그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문과 기본 선비가 학문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올바른 행동 그리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히 하는 것 그리고 아주 믿음 있는 신용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이래가지고 전형적인 교육을 시켰죠. 그렇죠. 그 덕분에 이제 한때 조선 초기에 조정 인재의 반이 영남이고 그중 반이 진주라고 할 정도로 진주에는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는 곳이죠. 전부 진주 향교 출신들이지 보면. 그러니까 뭐 진주가 뭐 교육의 도시 뭐 이렇게 명성을 얻은 데도 가장 큰 그렇습니다. 역할을 한 거고 그 이제 정교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교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친 이 네 가지 교훈이 그 진주가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켜켜이 쌓아오는 동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진주가 어떤 환란이나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또 제 역할을 또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래서 참 진주가 그냥 다른 평범한 도시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 향교의 존재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 지역의 향교보다 훨씬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중심을 또 잡아주는 또 그런 향교로서 또 지금까지 역할을 해오셨고 우리 또 신동식 정교님이 하실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른바 향교 문턱이 좀 높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좀 오시기가 좀 어렵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심정교님이 계실 때 문턱을 많이 낮췄고 일반인들도 이제 와가지고 많이 왕래를 하는 이제 그런 활동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인식이 과거의 그 계급 사회 그때는 그 양반과 상남의 계층 그러니까 감히 한교는 그 사대부 양반 집안 출신이 아니면 출입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한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누구나 오라 그러면 아 내가 감히 어떻게 한교를 가느냐 가도 되는가 신분적으로 약간 좀 그 열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교 출입을 하면 학문이 대단한 사람 좀 한문도 좀 하고 뭐 좀 실력이 있어야 가지 아무나 못 가는 거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보면 그런 것을 제가 하면 지속적으로 진주 시민이면 누구나 뭐 신분의 격차 없이 누구나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한교에서 같이 생활도 하고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해도 그래도 좀 문턱이 높은 곳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도 주로 그 교육자들 지금 우리 한교 출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그 교장 출신들 교직에 계신 또는 그 공직에 있던 분들 좀 그 지금도 아무리 그 신분 절별을 했다 그래도 좀 그 자신이 스스로 출입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요 사실은. 그 사실 한교에서 각종 강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주의 한교에서는 정말 그 지금 전국의 대부분의 한교가 지금 교육은 학교로 이관을 하고 제사 모시는 거, 봄, 가을 제사 모시는 기능만 수행을 하는데 우리 진주 한교 같은 경우는 그 진주시에서도 지원을 연간 충효교육원을 지어가지고 그 연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강의를 합니다. 유치원 애들 그 기본적인 예절, 중고등학생들의 전통적인 예절,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옛날에 그 유교 경전, 사서삼경, 뭐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이런 걸 강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옛날에 그 교육기관으로 그 기능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진주한교 사교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고 그냥 이제 유교 경전의 공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교당이 이야기하는 문행 중신이라는 이런 어떤 그 이제 상징하는 의미에 맞게끔 우리 시민들도 좀 많이 좀 향교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향교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하면 진주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냥 뭐 글도 배우고 사실은 뭐 글만 배운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세상이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대 뭐 법대 나와도 뭐 그 모양인데 그다음 그게 배운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행동을 하면서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진주 향교가 지향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시민들이 진주 향교에 대해서 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지향점이 진주의 어떠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지점들을 조금 좀 알려나가는 활동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한교에서 가끔 그 서경방송이나 이런 데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많은 시민들이 그 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관이라 그러는데 한교에서 학문을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그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또 남에게 신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병행하는 것이 진주 향교에서 전통문화 개성 사업 해가지고 그 황 대표님도 옛날에 그 같이 그 시행을 한 적이 있는데 향음주례 지금 젊은 세대들은 보면 술을 마시는 걸 뭐 소주에다가 맥주를 타가지고 폭단죽 해가지고 막 실이 들어 마시는데 그 옛날 선비들이 술을 마시는 법도 향음주례 해가지고 손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계단을 올 때도 서로 양보를 하고 술을 한 잔 마시는데도 주인이 업을 하면 절을 하면 또 객이 또 절을 하고 술 한 잔만 마시는데도 굉장한 격식을 갖춰가지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요즘 젊은 사람 그래 하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옛날
술을 마시는 법도 이런 것을 제한을 하고 그 요즘 예식장 그 분위기를 보면 뭐 30분 단위로 예식을 해가지고 그냥 엄숙하게 두 사람이면 100년 가약을 맺는데 엄숙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 위주로 뭐 어른들을 강만하고 신랑이 신부를 얻고 뭐 아등고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이게 요새 결혼식 그냥 번개치기로 막 결혼식을 하고 또 다음 사람들 피해주고 해야 되는데 한교에서 하는 전통 원리 이것은 옛날 법대로 신랑이 오면 그 주인이 밖에는 맞아들이고 전통 원리를 하는 것을 보면 신랑을 맞아가지고 서로 참 그 결혼식을 하고 하는 거 이거 그것도 시집가는 모습 가마를 타고 가는 이런 것을 제한을 함으로써 우리의 전통 문화를 되살리고 또 옛날의 어른들의 그 좀 엄숙하다 그럴까 정말 그 신이 있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한 결혼을 하면 그 이혼을 하는 게 없었지 뭐 아무리 신랑이 마음에 안 들고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을 하면 그 가문에 뼈를 묻어라 그럴 정도로 그 아주 엄숙한 맹세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 진주황교에서 지속적으로 제한을 하지요. 그리고 향음주례는 지금 계속 향음주례는 좀 끊어졌죠. 향음주례는 가끔 합니다. 뭐 가끔 하는데 유교 대학에서 지금 그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년례라든지 또 그 배운 학문을 시험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촉성에서 조선시대 하던 그대로 이제 향시, 초시 처음 한다고 해서 그 향시라 하기도 하고 지방에서 한다고 해서 향시 처음 치른다고 해서 초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제한하고 이런 것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진주 향교의 활동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진주 지역 내에서 물론 진주 지역의 전통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의 이제 전통을 그래도 좀 지켜 나가려고 애쓰는 곳이 있다면 진주 향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향음주례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지금이야 뭐 다양한 음주법이 있겠지만 그 한번 보시면 정말 술 한 잔 먹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한 30-40분 정도 해야 겨우 한 잔 마실 정도로 그게 굉장히 자제했다는 거고 이게 술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그만큼 이제 차렸다는 건데 이러한 진주 향교가 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에 조금 더 확산이 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좀 접할 수 있고 그런다면 또 조금 다른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뭐 목향시도 마찬가지고 전통 훈련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권장하고 싶은 너무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는 이런 그런 부분들 그게 뭐 세태에는 좀 많이 뒤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통 혼례가 갖는 의미라든지 이런 옆에서 이 혼례를 하는데 굉장히 쓰이는 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존의 현대 그 혼례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계제를 하면서 병행해서 진주성 안에서 전통 혼례를 했거든요. 했는데 하면서 제가 그 주례를 보면서 마지막에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한교를 문턱 높은 곳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는 이 전통을 이런 것은 누구나 신청을 하면 한교에서 언제든지 해주겠다. 여러분들 자녀가 식장에서 쫓기는 결혼식을 하지 말고 한교에 와서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옛날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그 옛날 그 전통 문화를 되새기는 의미 또 그런 엄숙한 분위기에서 전통을 누구나 신청만 하면 해주겠다. 큰 경계 들지도 않는다. 그렇게 홍보를 하지만은 그 좀처럼 그게 아마 잘 그 신청이 좀 저조한 편이죠. 그러니까 뭐 젊은 친구들 인식 속에 이제 뭐 전통이라는 게 그냥 한번 그냥 구경거리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수도 있고 실제로도 쉽게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한데 돈도 적게 들지 않습니까? 돈은 선물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그 한교에서 전통원리 기구가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그건
뭐 체면치레로 뭐 줄이라든지 그 욱박시라든지 이런 분은 조금 주고 가지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그 하객들 신랑 신부 그 축하하러 오신 하객들 점심은 그 양쪽 양가에서 그 부담을 하는 경우 우리가 한교에서 다 그것까지 부담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한교에서 우리가 그 전통 한교 자체가 전통 문화를 발굴, 재현, 전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충분히 그냥 무료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체면치를 주면 뭐 집례 인사치레라 뭐 좀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안 줘도 아무 문제 없지 뭐. 아이 그 뭐 저 뭐 사진도 찍어주고 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비용 측면이 아니라 굉장히 좀 뜻깊은 남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는 그러한 어떤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갈례식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갈례는 우리 한교에서 공군교육사령부에 가가지고 공군 장병들을 한 300명 모아놓고 그 20살에 해당되는 장병을 한 300명 모아놓고 그래 했는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공군에서는 그렇고 저쪽에 그 문산 해강학교 해강학교 학생들이 그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한 20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 해마다 성인의 날에 하고 있지요. 자도 지어주고 전부 그 도포를 입히고 가설 씌우고 그래가지고 성인회를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한 청소년기에 그런 좀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저 처음 접하지 않다가 도포를 입히고 가서 씌우고 이러면 막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뭐 나도 성령이 되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의복에 이제 우리 성복이라는데 이 한복을 입고 이러면 이게 몸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몸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은 좀 스스로 알기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기회들이 진주 향교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그 성독대회는 요즘에 성독대는 도에도 충역교육원에서 성독반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옛날 그 사서삼경 또는 옛날 고문진보 이걸 강의를 하지요. 강의를 하고 대회는 성독대회도 매년 그 교육청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전국 한문 경전 성독대회 이걸 하고 있고 우리 한교에서 벌써 2005년도에 충역교육원이 거의 생겼기 때문에 지금 진주한교 선비들 대단합니다. 지금 전국대회 경주나 영주나 전국대회에 나가면 진주한교 유림들이 그냥 뭐 싹쓸이 한답니다. 싹쓸이 합니다. 지금. 굉장히 실력이 대단합니다. 한 예로 그 고등학교 교장을 하시고 수학 선생인데 수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요새 그 한문을 배워가지고 그 대학을 원문부터 주석까지 다 외웁니다. 하라고 한 시간이면 앉아서 외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주로 이제 교육자들이 많은데 뭐 대학, 뭐 고문진보, 적백부, 뭐 난정기, 뭐 줄줄줄줄해요 지금. 정교원도 옛날에 또 그 적백부였습니까? 적백부 좀 했죠.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지. 조금 해볼까요? 아니 뭐 이런 거 듣기 힘듭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전 적백부인데 이걸 보통 하면 6분 7분 걸리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조금만 앞부분만 해보겠습니다. 한 몇 번 정도는 해주시죠. 기억나시는 대로. 임술지추 7월 기망에 소자여객으로 범주요 적벽지하할 때 청풍은 설해하고 숲하는 불응이라 거주 촉객하야 송명을 지시하고 가요조 지장이르니 소원의 월추르 동산지상하야 배어주어
누지가 두지가 아니라 백로는 행강하고 수강은 접천이라 종일이지 소여하야 능망경지 망년이라 오여 빙어붕이 부지기 소지하고 표표 유세 독립하여 우하이 등선이라. 마지막 부분을 하겠습니다. 차부 천지지간에 물강 유유하니 구비오지 소유인된 수이로이 막지연이와 유강상지 청풍가 여상간지 명월은 위덕지 위성하고 모구지 성색이라. 여기 무슨 말이냐? 그 마지막에 차부 천지지간에 물광유지하니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 사이에는 지각의 주인이 있으니까 모든 주인이 있는데 비록 내 것이 아니면 새깃털만한 것이라도 취하지 말 것이다. 새깃털만 아주 가볍게 내 것이 아니면 취하지 말고 그럴 것이나 그 적벽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유강상지 청풍과 배전을 지나가는 그 맑은 바람과 산속에 걸리는 그 밝은 달은 조물주가 우리에게 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아무리 취해도 다 면고 뭐 항상 있는 것이고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취해도 된다. 그러나 비록 그 외의 거는 남의 물건은 그 새끼털만 한 것이라도 욕심을 내서 안 된다. 이런 말인데 아주 명작이지 보면요. 근데 그게 내가 전에 한 끝까지 애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 하니까 좀 잘 안 되네 그게. 이게 방금 그 마지막 대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그 이른바 이제 글들에서 옛날에 고전에 나오는 글들에서 방금 하신 말씀만 들어도 내 것이 아니면 아주 깃털 많은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이게 우리 자연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한 부분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한번 들어보면 정말 또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과연 또 내가 어떠한 살면서도 어떠한 욕심들을 또 가지고 살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또 돌아다보고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심덕주 정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셨지만 올해 저보다 연세를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올해 이제 80 하나 더지. 그렇죠. 네. 저도 제가 20살 아래입니다. 20살 아래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못 외우는 걸 외우시지 않습니까? 뭐 시민들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항교 사무국장을 할 때 우리 항 대표를 갖다가 하도 그 항교 좀 도울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 게 뭐. 그래서 황 대표를 억지로 월급 안 주는 사무차장을 나는 사무국장이고 황 대표는 사무차장을 시켜가지고 그 억지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우리 항교의 제반 업무 또 어려운 거 내가 할 수 없는 걸 많은 도움을 받고 그때 우리 둘이가 하는 시대에 진주 항교가 크게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성균관에 가면 전국에 234개가 항교 있는데 그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균관장이 하는 이야기가 진주 항교는 전국 234개 항교 중에서 최서봉에 서 있다. 진주 유림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성균관장이 그 다른 항교 사람들이 모이실 때 그 정교들 모임이나 이럴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 진주 항교가 전국 항교의 최선봉에 서 있는 항교다. 그 선비들 자세가 전부 도포이고 가쓰고 그리고 또 성관에 올라오면 버스 한 대마다 전부 다 도포를 입고 한복을 입고 오는 이런 항교가 전국에서 없다. 그리고 전통을 옛날의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가지고 현 시대에도 그것을 실천하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항교가 진주 항교다. 간장이 그렇게 평을 했지요. 그때는 사실은 뭐 내가 사무국장 할 때인데 우리 한경규 대표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고생이라 생각 안 했고 그때 이제 당시 사무국장님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히 많으셨고 저도 하고 싶은 이제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앞에 말씀하신 뭐 향음주례, 전통 혼례, 그다음에 진주목 향시, 관례식 하는 이런 행사들이 다 사무국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정교를 하실 적에 이제 거의 다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저는 이제 계속 좀 내려왔으면 좋겠고 그러한 진주 향교의 역할들이 그 진주가 어떠한 사회로 지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어떤 지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진주 시민들이나 또 특히 젊은 세대들이 향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진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일도 아까 전적백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것이 아니면은 정말 깃털 같은 거라도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 비상계엄이나 이러한 어려운 것들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정교원을 모시고 좀 말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너무 지금 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들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일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부터 답답해 하실 거고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정교원께서 아까 오늘 전적백부의 그 한 소절이 조금이라도 그러한 좀 가슴에 좀 막혔던 부분들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진주 향교에 우리 뭐 정교는 지금 진주 노인대학을 지금 학장을 이제 맡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도 다양한 강의를 또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전 세대에 걸쳐서 그 뭐 향교 노인대학 이런 부분은 또 출입하시는 세대가 있으니까 또 그 세대는 세대대로 진주가 또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노력을 해주시고 또 나름대로 또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각각의 노력을 한다면 진주가 지금보다는 더 건강한 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는 이제 올해 혹시 뭐 좀 뭘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올해 세우셨습니까? 운동은 열심히 하시죠? 계획은 뭐 지금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우리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2019년도 노인대 학장으로 갔는데 그때 가니까 학생이 900명이었어. 뭐 900명이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학생이 좀 어른들이 좀 병원에도 가고 돌아가시고 또 집에 있어도 거동이 불편하면 못 나오시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모집하니까 750명을 모집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진주에 그 노인 회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이제 그 옛날에 있던 그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지금 시에서 철거를 하고 새로 그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시로 윤영병원에는 6층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많이 등록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좁아서 다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복 진주시장님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좀 빨리 저 건물이 와서 새로 중건이 돼 가지고 그 노인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다 좀 수용을 해 가지고 그 노인이 노후를 좀 편안하고 즐겁게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 시에서는 그럴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리 완공이 돼 가지고 그 하고 싶은 노인들로 다 못 받아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 그 지금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대구이라 그러지만은 아주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갈 데 없는 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 어른들을 다 받아가지고 좀 더 노인대학을 활성화했으면 싶은 생각이고 또 지금 그 노인대학에 가보면 학력도 천차만별이고 생활 수준도 천차만별인데 뭐 아주 훌륭한 사람들 뭐 교장 출신도 있지만 아마 그 한글을 해독을 못한 그 학생들이 아마 4분의 1, 3분의 1은 될 거예요. 뭐 옛날 지금 80 넘은 사람들은 옛날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 노인 복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노인 대학에서 어떠한 학생도 남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 배려해가면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노후를 얼마 남지 않은 노후를 즐겁게 또 뭐 편안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그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노인들에게 신경을 써가지고 연세만 노인들 좀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바람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 예산이 한 그 40% 정도 육박한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40%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굉장히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 3일 전에 우리 청송심 씨 그 대종회에 갔더만 마침 그 가니까 보건복지부 차관을 했던 사람 또 행정자치부 차관을 했던 사람이 내하고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내 진주서 받은 게 또 뭐 다 알지요. 뭐 아니까 진주는 복지시설이 참 잘 돼 있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중앙정부에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렇다고 뭐 복지 예산이 40% 되고 진주는 노인 천국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아주 참 잘한다고 보니까 자기도 알고 있고 영덕이 좋더만 보면 이런 것이 우리 시장님이 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이 그렇고 또 복지 예산 쪽으로 많이 예산 투자를 하시니까 노인 대학 같은 경우에도 뭐 학장들 지금 노인 대학이 4개가 있는데 학장들 수당이나 그 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나 타 시군에 못지않고 상당히 상위권에 많이 그렇게 합니다. 많이 좋아졌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바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 노인 대학이 뭐 향교도 향교지만 노인 대학에서도 이게 우리 보면 우리 지역에 어른들이 다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로 보시면 그래서 그 어른들이 우리 진주를 좀 바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돼 주시는 그런 이제 단체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뭐 건강하시니까 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황 대표도 그렇게 하지만 진주 향당이나 진주 문화유산원이나 또 우리 노인회나 이런 분들이 전부 노인들을 다른 단체보다 섬기고 그렇습니까?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그 좀 앞으로 더 달라지지 않을까. 뭐 저희들은 뭐 한번 뭐 해병대면 영원한 해병대처럼 뭐 한번 마음 가지면 그 같이 쭉 가야지 뭐 아주 뭐 사소하고 작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뭐 큰 길을 안 갈 수는 없는 거고 뭐 저는 노인 대학도 마찬가지고 향교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뭐 진주에 어른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른들은 저희들이 안 만들어서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고 어른을 찾고 그 어른들이 새롭게 또 진주 옛날에 우리도 뭐 향교 정교는 하면 지역의 어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모시고 같이 또 오늘 하신 말씀들처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희들 배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이런 기회를 좀 더 자주 만들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뭐 마지막으로 뭐 노인대학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 말씀 그래 나중에 이거 방송 나오면 한번 보실 거 아닙니까? 우리 노인대 학생들은 뭐 정말 건전하고 옛날에 어려운 시대를 헤쳐온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학장으로 있으면 그 정말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것이 우리 노인대 학생들을 보면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이 땅콩을 난 10개 삶아가지고 내 손에 살짝 쥐주고 가고 그 강냉이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서너 개 들어가지고 내 손에 쥐주고 가고 이게 이제
또 어떤 분은 뭐 무시로 한 뿌리 가가지고 집에 가서 삶으면 이걸 수시로 가 이게 돈으로 논할 수 없는 것, 돈으로 논할 수 이런 것을 순수한 옛날에 그 어머니나 누나들이 하는 것처럼 뭐 이런 걸 갖다가 와가지고 손에 설 쥐주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 저는 이 요새 각박한 세상에 사람 맛이 나는 게 노인대학이에요. 보면 모두가 즐거워하고 그거는 뭐 내가 그 땅콩을 한 주먹 까오고 옥수수를 하나 삶아주고 하는 이건 돈을 가 논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인정이에요. 보면 그럼 진짜 마음이 담긴 정말 그래서 우리 노인대 학생들은 정말 순수하게 정이 오고 가고 사람 맛이 나는 곳이 노인대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그 노인대학 학생들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면 그 물론 시민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도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즐겁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노인대학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과 가정에 모두가 평안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저는 오랜만에 이제 모셔가지고 옛날 이야기 들으니까 좋습니다.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그래서 뭐 진주 향교하고 우리 진주 노인대학에 대해서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전통 문화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향교에 의해서 또 노인대학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을사년 새해에 우리 진주평론 진주자 전 진주향교 정교를 역임하셨고 현재 진주 노인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계신 우리 신동섭 학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